안녕하세요. 냉문입니다. 일단 오늘 경기 뭐 빡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뭐 이거 빡치는 그 경기 결과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국내 경기는 어느 정도 이제 세금처럼 이런 경기가 나오죠. 이런 경기가 뭐 세금처럼 이제 나오는 거고, 자 결국 이제 무력 현건 마인승이 사망하면서 33승 33패가 됐죠. 이제 뭐 물론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이제 새로운 용병이 뭐 오늘 경기만 가지고 이제 어떤 뭐 흐름을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할지는 뭐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좀 실망스럽죠. 뭐 이도 저도 아닌, 뭐 수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파워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타점이 높은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죠. 그런 뭐 물론 이제 적응하면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실망스럽다. 페퍼한테 패배하는 이제 결정적인 2세트의 그 공격 범실 2점 차에서 이제 이번에 몬타뉴 선수가 이제 공격을 런을 하면서 그 부분이 컸죠. 2세트가 터지는데, 만약에 2세트를 잡았다고 하면 경기력이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자 그렇게 좀 아쉽게 경기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 부분 이제 각설하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오늘 경기가 이제 현건이 승점 뭐 3점을 가져갔어야 되는 게임이죠. 자 이런 경기를 못 가져갔다. 그러면 당연히 흥국이 다음 경기에서 기업 상대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어떤 합의된 게임이다. 배구에서는 그런 게 많았었거든요. 예전에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팀들이 우승 경쟁을 하고 있을 때, 현대캐피탈하고 이제 대한항공이 예전에 우승 경쟁, 그때 우리카드랑 그 대한항공이랑 이제 우승 경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때 당시에 승점이 거의 비슷했는데, 당연히 1위로 치고 나가야 되는 팀이 진다. 그럼 그 다음 그 2위 팀이 받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치 약속한 듯이 그 팀도 이제 승점을 못 따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왔었죠. 그래서 아마 이 경기가 만약에 어떤 뭐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이 됐다고 하면 한국도 조심해야 된다. 사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내일 경기 이제 느바 분석할게요. 자 일단 디트로이트랑 이제 샌안토니오인데, 지금 이제 와이즈먼 선수를 이제 골스에서 디트로이트가 영입을 했다. 근데 조금 의문이긴 하죠. 뭐 지금 뭐 듀렌이라는 그 젊은 선수, 그리고 스튜어트라는 그 빅맨들이 뭐 미우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굳이 샤딕 베이 선수를 팔면서, 자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그 와이즈먼을 데려왔다. 지금 베글리 선수도 뭐 제대로 써먹지 못해가지고 이제 아웃돼 있는 상황에서 굳이 와이즈먼까지 데려왔어야 되냐. 디트로이트는 앞으로 베이 선수가 이제 벤치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 내려가려면 사실 남았죠. 탱킹의 의사를 이제 보여준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상대도 뭐 탱킹 팀이죠. 지금 이제 탱킹을 하려고 이제 퍼들 선수를 토론토로 보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이 지금 뭐 특히 뭐 기대할 만한 선수들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 팀도 이제 결국에는 탱킹을 할 것이다. 탱킹을 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탱킹끼리 경기를 할 때는 저는 주로 홈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 두 팀이 과연 어느 팀이 과연 이길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경기가 디트로이트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디트 승, 디트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언오버로 이제 접근을 하자면 이게 기준점 대비 저는 언더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일단 뭐 샌안토니가 원정에서 야투에 어느 정도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기. 그리고 디트로이트가 뭐 홈이라고 해서 최근에 어떤 뭐 폭발적인 그런 공격력을 보여주는 뭐 그런 모습은 예전에 이제 없어진 지 오래죠. 두 팀 다 어느 정도 이제 진흙탕 경기를 예상하면서 기준점 대비 언더가 좋아 보인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인디애나랑 이제 피닉스인데, 피닉스는 이제 듀란트를 영입했지만, 내일 경기에서도 듀란트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뭐, 이동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팀에서 이제 같이 훈련하고 이제 합을 맞출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것은 이제 워렌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제 워렌 선수가, 뭐, 베이즐리 선수나 워렌 선수가 이렇게 내일 나온다고 해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 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빠져있는 선수들로 기존에 이제 빠져있는 선수들과 그다음 기존에 이제 크리스폴이라든지 뭐 부크라든지 웨이튼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인디애나 쪽을 보자면은 인디애나는 사실은 뭐 크게 출혈이 없었죠. 트레이드가 없었고 이제 선수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인디애나는 이제 완전히 뭐 탱킹 이사라기보다는 이제 지금 조지 힐 선수와 이제 뭐 느와라 선수 이 선수를 영입했는데 사실 이 선수들이 크게 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죠. 이 선수들이 뭐 그냥 어떤 벤치에서 좀 힘을 보탤 수 있는 선수들인데 뭐 인디애나도 크게 보강은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터너랑 이제 힐드랑 이런 선수들을 이제 판매가 이제 예상되는 선수들을 팔지 않았기 때문에 전력은 그대로 남아있죠. 자, 그럼 내일 경기에서 지금 이제 기존의 자원인 자 브리티스 플러스 캠 존슨 자 이 부분이 공격과 수비 부분에서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홈에서는 인디애나가 어느 정도 야투가 터질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피닉스가 최근에 이제 언더를 많이 내고 그리고 좀 저득점 경기를 많이 했던 이유는 이제 수비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 자 이 경기는 지금 이제 크리스폴과 이제 부커 선수는 뭐 수비적으로 그렇게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공격적으로는 괜찮은 편이죠. 에이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비적으로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 하지만 에이튼 선수도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가 인디애나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고 피닉스 또한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득점을 내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부커와 이제 크리스폴 선수는 어느 정도 이제 상대편의 득점을 이제 상대편 그 수비 상대로 득점을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이 경기는 오바가 좋은 굳이 뭐 승패로 접근하자고 하면 아무래도 저는 인디애나 볼 수밖에 없다. 네. 브리지스 선수와 캔조스 선수가 당장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윙에서 어느 정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필라델피아랑 이제 뉴욕인데 지금 이제 뭐 엠비드 선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자 만약에 자 엠비드 선수가 나온다? 저는 뭐 당연히 필라승 그다음에 필라 마인승 지금 그 뉴욕이 뭐 잉여 자원들을 가지고 이제 조시 하트 선수를 영입을 했지만 이 선수가 당장 나온다고 해서 어떤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자 필라델피아 홈이고
필라델피아가 충분히 뉴욕 상대로 좀 야투적인 부분이나 어떤 팀의 상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있어서 충분히 지금 뭐 필라델피아가 경기를 가져갈 수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언오버로 이제 따지자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뉴욕은 원정에서 그 야투 기복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낮은 기준점이지만 언더가 좀 더 좋아 보인다. 하지만 이게 필라승하고 필라 마이승이 더 좋아 보이죠. 굳이 가자고 하면 이 경기를.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이제 보스턴하고 샬럿인데, 자, 지금 제일런 브라운 선수가 안면골절로 빠져 있는 상황이죠. 저 마커스 스마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테이텀 선수가 만약에 안 나온다? 이러면은 굉장히 타격이 크죠. 지금 물론 이제 샬럿도 어느 정도 이제 선수들을 판매를 하면서 지금 크게 뭐 이제 플러빈 선수를 팔았다는 것은 팀의 그 주전 센터를 팔고 이제 특별한 보강이 없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샬럿도 시즌을 포기하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플런진 선수 말고는 이제 다른 특별한 뭐 빅맨 선수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팀은 지금 뭐 외곽슛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금 라인업 상승상. 그러면 자, 이 경기가 저는 자, 테이텀 선수가 출장을 한다. 그러면은 보스턴 승. 자, 보스턴 라인까지도 보인다. 지금 뭐 기준점은 이제 굉장히 좀 큰 편에 속하지만은 결국에 저는 테이텀 선수만 이제 나와준다고 하면 샬럿의 어떤 골밑 수비는 거의 뭐 무주공산이다. 폴런드 선수가 이제 유일하게 인 프로텍팅을 해줄 수 있는 선수고 골밑을 지켜주는 선수였는데, 자, 그런 선수가 없다? 샬럿이 물론 외곽 슛으로 어느 정도 이제 비빌 수는 있지만 외곽 슛적인 부분은 이제 보스턴도 전혀 뒤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자 만약에 이제 테이텀 선수가 안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패스해야 되겠지만 테이텀 선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보스턴에 뭐 한 20점 차이까지도 이제 보이는 게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브라운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의 결정은 아쉬운 부분이지만 공격적으로 충분히 샬럿의 약한 수비를 공략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보스턴 승과 보스턴 마인을 보고, 자, 언오버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이 경기는 기준점 대비 오버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샬럿도 야투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샬럿이 이제 골밑으로 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빅맨이 사라졌기 때문에 뭐 플라인 선수가 그렇게 뭐 득점력이 강한 선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골밑에서 받아먹기가 가능한 선수, 이런 선수까지 조차 없다 하면 외곽 슛에 굉장히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스턴의 스마트 선수라든지 브라운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외곽 슛은 허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그래서 샬럿의 어느 정도 외곽 슛이 터져준다고 생각하고 오버가 좀 더 좋아 보인다. 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지금 토로토는 결국에는 선수를 판매를 하지 않았죠. 특별한 뭐 지금 뭐 벤블릿이나 자 벤블릿 그 다음에 뭐 게리 뭐 트렌트 주니어 그 다음에 이제 시아캄 뭐 아누노비 뭐 트레이드 설이 나오던 선수들을 모두 다 지키면서 결국에는 지금 뭐 탱킹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성적을 내겠다는 방향으로 이제 택을 한 것 같죠. 자, 그게 뭐 정답이 될지 뭐 실패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그러면 지금 기존 선수들을 다 지키고 퍼드를 영입했다. 이 퍼드 선수는 이제 팀의 어떤 수비적인 부분이나 이런 뭐 리바운드 뭐 적인 부분 그리고 림 프로텍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퍼드까지 영입을 하면서 지금 토론토가 어느 정도 팀의 지금 기조를 플레이오프 진출로 가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뭐 유타는 뭐 밴더빌드도 팔고 그 다음에 뭐 비즐리 선수도 팔고 팔았죠. 자, 그렇게 됐어 약해진 이제 유타를 상대로 당연히 경기를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토론토 뭐 승이 너무 똥배죠. 너무 똥배죠. 자, 그러면 henry도 접근하자면 어떤가. 자, 토론토 승이 뭐 이제 토론토라는 팀이 결론적으로 이제 왜 이제 강팀이 되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말했을 때, 이 팀은 이제 외곽슛의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이제 야투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뭐 터지는 날에는 어느 정도 이제 터지는데, 안 터지는 날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안 터지는 날에는 뭐 시아캄 선수가 뭐 억지로 뭐 미들 레인지라든지 뭐 자유투를 뜯어낸다든지 골밑 투표에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득점을 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크게 도움을 못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제 토론토라는 팀이 수비가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가 좀 진흙탕으로 갈 것 같아요. 진흙탕. 자, 진흙탕 뭐죠?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벤더빌트 선수가 그렇게 뭐 외곽에서 이렇게 강한 선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벤치에서 지금 벤치 구간에서 이제 잘해줬던 비즈르 선수가 빠지는 부분은 외곽 슛에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웨스트브로 영입하면서 이제 그 롤플레이들을 내보냈죠. 자, 그런 부분들이 유타의 어떤 이제 공격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부재가 느껴질 수 있는 경기.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가장 좋아 보이는 베스트 선택은 저는 언더인 것 같습니다. 자, 언더고, 굳이 마인프렌을 이제 나누자면 토론토 승은 너무 똥배라서 별로 가치가 없고, 가치가 없다고 보여요. 저는 이 경기는 유타 프렌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유타 프렌이 좀 더 좋아 보인다. 결국에는 이제 유타의 외곽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토론토도 부침을 겪을 수 있다. 토론토도 결국에는 이제 공격보다는 수비에 조금 더 장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유타의 외곽슛이 어느 정도 이제 터지게 된다면 억제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죠. 자, 그런 부분은 인디애나 피닉스 이제 지나갔습니다. 인디애나 피닉스가 이제 제가 위에 보여드릴게요. 자, 인디애나 피닉스는 자, 브리지스 캠 존슨이 없어서 공격과 수비에서 이제 약간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고, 홈에서는 어느 정도 야투가 터질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인디애나 쪽으로 저는 이제 볼게요. 이 경기는 인디애나 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기존에 선수들이 많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예, 그리고 오바가 좋아 보인다. 어느 정도 피닉스가 이제 득점을 해줄 수 있다는 이제 부분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수비가 잘하는 선수들은 이제 피닉스에서 다 나갔다. 캠 존슨이나 이제 브리치 선수는 윙에서 수비를 잘할 수 있는, 상대편의 에이스를 묶을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선수들이 빠졌다는 것은 수비적으로는 이제 약해지지만 공격적으로는 이제 부커나 이제 에이튼에게 포지션을 몰아주면서 충분히 인디애나에 그렇게 강하지 않은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경기는 베스트는 저는 이제 오바로 받고, 자, 승패로 굳이 따지자면 저는 인디애나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입니다. 자, 이제 마이애미하고 휴스턴인데, 지금 마이애미가 굉장히 저배당을 받았죠. 근데 결국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결국 마이애미라는 팀의 구조, 상대를 방패로 쪼개야 되는 팀, 상대편의 득점을 억제를 해야 되죠. 마이애미라는 팀이 폭발적인 어떤 외곽슛이나 득점력으로 상대편을 뭐 찍어 누린다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수비적으로 상대를 올가매면서 뭐 득점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지 않은 득점으로 상대를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팀이 외곽슛이 강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이즈가 좋은 팀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역배를 내주는 경우가 종종 있죠. 왜냐하면 이제 상대편의 그 무지성 3점이 터진다고 하면은 이 팀은 공격적으로는 그 공격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자, 내일 경기에서 이제 휴스턴이 과연 이제 마이애미가 그렇게 할 만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이애미한테 가장 잡아먹기 좋은 구조의 팀이 휴스턴이죠, 현재. 현재 휴스턴이고, 지금 뭐 특별한 보강도 없죠, 휴스턴은.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어,
그 경기를 이제 보셨던 분들은 이거는 뭐 사실 휴스턴이 그 경기를 굳이 질 이유는 없었는데 거의 뭐 고의 패배 수준의 어떤 그런 경기를 보여주면서 생군이 뭐 패스 2초 남기고 1.8초 남기고 패스를 실수를 하고 에릭 고든이 뇌사파를 해서 이제 경기를 지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을 했죠. 자, 그런 경기를 이제 한 이후에 과연 어 그 야유가 엄청나게 쏟아졌죠. 근데 이 경기가 만약에 근데 저는 만약에 이 경기가 휴스턴 홈에서 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패배를 했을 때 휴스턴 홈 관중들이 야유를 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경기는 저는 휴스턴 프랜으로 이제 접근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자, 그런 경기를 한 후에 원정으로 간다. 저는 폭망 쪽으로 볼게요. 그런 경기를 하고 멘탈이 오히려 나가서 폭망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이제 이 젊은 팀의 중심을 잡아주던 에릭 고든 선수도 트레이드 돼버렸죠. 자, 이 팀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구심점이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저는 무너진다고 보고, 어, 마이애미, 마헨, 당연히 승은 당연한 거고, 마헨. 내일 경기 중에 가장 이제 일반 승이 좋아 보이는 경기가 마이애미 승이 아닌가. 지금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물론 이제 라울이라든지 올라디포 선수가 빠져 있는 건 아쉬운 부분이지만 지금 뭐 라우리 선수는 수비적으로나 이제 어떤 그 포지션에서 잡아먹는 좀 마이너스 요소가 굉장히 크죠. 라우리 선수가 빠지는 건 아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라디포 선수는 이제 벤치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운동 능력이라든지 외곽 슛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빠진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휴스턴의 폭망을 보고 마이애미 승, 마이헨 그리고 폭망하면 언더로 가야죠. 한 뭐 120, 한 120대 뭐 한 뭐 98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일단 뭐 언더로 이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가장 베스트는 마이애미 승, 그다음에 차선으로는 언더 그리고 마이는 이제 워낙 기준점이 크기 때문에 마이는 뭐 제 3순위 정도 그렇게 볼게요. 자, 이제 멤피스하고 미네소타인데 지금 멤피스가 리그 3점 성공 1위인 그 캐넌 선수를 꿀로 영입을 했죠. 거의 공짜로 이제 주워 먹었죠. 어. 자, 그리고 지금 미네소타는 콜리를 영입했는데 그 러셀 선수가 하고 이제 어떤 이제 고베어 선수의 어떤 합이 맞지 않았다. 그건 인정을 하죠. 왜냐면 결국에 러셀 선수는 포인트 가드가 아닌 선수나 다름없어요. 포지션은 포인트 가드지만 사실은 슈팅 가드에 가깝죠. 그래서 이제 빅맨을 활용하는 능력이 거의 없다. 사실은 이 선수는 자기 공격을 보는 선수지 빅맨을 이용해서 뭐 투맨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게임이 없고 볼 핸들링이 불안해서 이제 스틸을 많이 당하고 이제 턴오버를 많이 양산을 했죠. 물론 이제 이 선수의 어떤 그 외곽슛의 폭발력은 그 콜리 선수보다 훨씬 뭐 득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긴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게임의 운영이라든지 노련함은 콜리 선수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팀이 이제 콜리 선수를 영입한 것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나이가 많고 콜리가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올해는 적어도 올 시즌은 콜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리 선수가 이제 그 고베어 선수와 합이 잘 맞았죠. 투맨 게임 워낙 이제 빅맨을 잘 사용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고베어 선수를 떻게 보면 살리려고 콜리를 영입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에드워즈 선수나 이제 다니엘스 선수 이런 선수들도 어느 정도 창인 선수들이지 이 선수들이 어떤 공을 가지고 리딩을 하고 게임을 조율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콜리 선수가 노련한 콜리 선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이 팀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내일 경기는 다르죠. 내일 경기는 뭐 콜리 선수가 나오고 뭐 이런 거를 떠나서 나온다고 해도 그 팀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사실 콜리 선수가 나온다는 건 이제 마이너스고 당연히 이 경기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네소타가 비빌 가능성은 존재를 한다. 결국에는 이제 멤피스도 상대를 방패로 뚜루뚜루 패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에드워즈 선수나 다니엘슨 선수가
내외곽에서 이렇게 좀 비벼준다면 충분히 비빌 수 있는 게임이긴 하죠. 근데 하지만 저는 이 경기는 자 멤피스 승 그리고 멤피스 마인이라고 봐요. 지금 콜리 선수가 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나온다고 해도 저는 마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미네소타가 최근에 그렇게 경기력이 좋지 않은 부분에다가 러셀 선수를 팔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멤피스 지금 특별한 출혈이 없었던 그 멤피스 원정에서 과연 뭐 10점 차 이내 승부로 이제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당연히 그 멤피스 승을 본다고 하면 마인을 본다고 하면 언더로 봐야죠. 멤피스 승이 좋아 보이고 언더도 좋아 보이는 게임입니다 사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뉴올리언스와 이제 클리블랜드인데 지금 클리블랜드는 뭐 특별한 크게 뭐 영입한 선수도 크게 없고 나간 선수도 뭐 없죠. 그리고 이제 뉴올리언스는 뭐 뉴올리언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뭐 리차드슨 영입하긴 했지만 당장 뭐 써먹을 수 있는 상황 그 뭐 구조가 아닌 상황에서 뭐 크게 뭐 득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럼 이 두 팀의 어떤 그런 팩트적인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이 두 팀이 경기를 했던 거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지금 클리블랜드가 경기력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뉴올리언스도 홈에서 경기력은 괜찮은 편이죠. 자 그럼 승패로 따지자고 하면 저는 지금 이 두 팀의 그 라인업 상승을 봤을 때 지금 뉴올리언스는 클리블랜드에 잡혀먹기 딱 좋은 라인업이라고 봅니다. 지금 클리블랜드가 좀 배당이 좀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약간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충분히 클리블랜드가 뉴올리언스에게는 상성상 뭐 골밑의 높이라든지 아니면 이 지금 가드진에 있는 선수들이 그 미첼과 갈랜드의 공격력을 억제할 수가 없어 수비적으로 억제할 수가 없는 선수들이고 외곽슛적인 부분에서 있어서도 사실 뉴올리언스가 최근에 그 3점 슛에 있어서는 그렇게 강팀이라고 볼 수는 없죠. 외곽슛 기복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물론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뉴올리언스 어느 정도 이제 대인 수비가 강한 선수 뭐들이 좀 존재를 하지만 지금 클리블랜드의 어떤 그 프론트 코트의 수비력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뭐 잉그램이라든지 맥컬럼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미드레인지나 돌파 옵션이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발렌시우스의 높이도 이제 알렌이나 이제 모블리 선수에게 제어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저는 이 경기가 낮은 기준점을 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저는 클리블랜드의 어떤 수비적인 부분 그리고 뉴올리언스의 수비적인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언더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언더 가장 좋아 보이고 그 다음 옵션으로는 저는 클리블랜드 뭐 기준점이 얼마 되진 않기 때문에 당연히 클리블랜드 승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마이너로 보겠죠. 언더가 가장 좋아 보이고 클리블랜드 승이 차선이다. 이 경기는 이렇게 그렇게 보아집니다. 자 이제 포틀랜드와 이제 오클라호마인데 지금 이제 오클라호마는 뭐 도트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할지 안 할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지금 포틀랜드도 이제 보강답지 못한 보강을 하긴 했죠. 이 팀의 지금 어떤 기조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컨셉이 모르겠는데 지금 영입한 선수들을 보면 크게 뭐 주전급이라고는 볼 수 없는 롤플레이어급 선수들을 영입을 했다. 뭐 레디스 선수도 지금 현재 뭐 뉴욕에서 로테이션에 제외됐던 어떤 그런 선수 그리고 타이벌도 마찬가지죠. 필라델피아에서 수비는 여건 이제 인정을 받지만 그 공격적인 부재로 인해서 플레이 타임이 점점 줄어드는 선수 이런 선수들을 이제 영입을 했고 뭐 이 아치디아코노 이 선수 뭐 지금 거의 로테아웃 돼 있던 선수들이죠. 케빈 낙스 선수는 뭐 이 선수도 뭐 크게 뭐
롯데아웃도 자주 되는 선수들. 그러면 특별하게 지금 영입했던 선수 중에는 괜찮은 선수가 좀 부족하다. 자, 그러면 포트랜드의 어떤 그런 이제 보강이 별로 시원치 않다고 생각했을 때 이 팀이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상대편을 보자면 오클라호마도 마찬가지죠. 뭐 특별하게 어떤 이제 뭐 영입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전력으로 붙는다. 그럼 저는 자, 이 두 팀의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력이나 지금 결장자 상황을 봤을 때 저는 자, 오클라호마 승과 프렌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경기. 여전히 뭐 너키스 선수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 지금 포틀랜드의 어떤 빅맨 자원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클라호마의 돌파 옵션이나 외곽에서 나는 찬스들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냐. 릴라드가 아무리 뭐 득점력을 50득점, 40득점 해줘도 저는 오클라호마의 최근의 어떤 그런 경기력을 봤을 때 충분히 프렌토는 역배를 내줄 수 있는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클라호마 이제 승 또는 프렌으로 보고 자, 기준점 대비 언더가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이 두 팀이 뭐 달리는 경기를 이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저는 팅팅거릴 가능성이 양 팀의 어떤 외곽슛이 팅팅거리면서 암적인 그런 게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두 팀의 최근의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그래서 200, 이제 이런 거의 뭐 한 쿼터 60점을 내줘야 되는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는 오버를 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임이 아닌가, 사실. 저는 그렇게 볼게요. 자, 이제 세크하고 이제 델러스인데, 자, 세크도 특별하게 뭐 영입이라든지 뭐 방출이라든지 이런 게 뭐 특별히 없었다. 그러면 이제 델러스는 변화가 많은 팀이죠. 지난 경기에서 이제 제 예상을 깨고 클리퍼스 원정에서 그 뭐 당시 어빙이 그렇게까지 뭐 잘하지는 못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비춰주면서 특히 수비적으로 클리퍼스의 그 외곽슛을 꽁꽁 틀어막으면서 뭐 승리를 거뒀는데, 자, 그러면 이 경기에서 이제 돈치치 선수가 이제 나오고 안 나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돈치치 선수가 나온다고 하면은 내일 그거 뭐 기준점을 봤을 때 자, 선수가 나온다. 자, 이제 두 가지 옵션으로 저는 생각할게요. 이제 자, 돈치치 선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댈러스 뭐 마이너로 되든 프렌으로 되든 댈러스 승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일단 지금 뭐 돈치치와 저 어빙 선수는 서로 간에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제 돈치치는 사실 이제 이 옵션으로 어떤 볼 핸들링이 가능한 그리고 득점력이 좋은 선수를 원하고 있었죠. 예전에 그 르브론과 비슷하게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했었다. 근데 지금 어빙 선수가 에이스로는 부족하지만 이 옵션으로는 뭐 최고죠. 자, 그런 선수가 이제 들어왔다. 그리고 4쿼터에 가장 강한 선수이기도 하고, 자, 그런 부분에서 돈치치 선수가 만약 복귀를 하게 된다면 저는 어빙은 날아다닐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세크라멘토의 그 약한 수비와 더불어 지금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댈러스가 세크라멘토보다 훨씬 낫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팀의 구조상 댈러스는 이제 외곽포 그리고 어빙의 가세로 득점력까지 강화된 상황에서 수비도 세크보다 좋다. 자, 그러면 이 경기가 이제 돈치치와 복귀와 더불어 댈러스를 안 갈 이유는 사실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돈치치 선수가 안 나온다. 자, 그러면 만약에 돈치치 선수가 안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승패는 패스하고, 자, 돈치치 선수가 만약에 안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돈치치 선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의 그 외곽 로테이션으로 세크를 공략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돈치치 선수가 나오면 지공을 하죠. 그래서 저는 돈치치 선수가 안 나오게 되면 이 어빙을 그 좌시한 나머지 그 선수들의 그 외곽포가 어느 정도 세크에
약한 수비, 의학 수비를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당연히 세크도 홈에서 야투가 어느 정도 이제 터질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돈치치 선수가 오히려 나오지 않으면 저는 이제 오버 쪽으로 이제 이 경기를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경기를 예상하고, 돈치치 선수가 만약 안 나오면 승패는 패스하는 게 낫겠죠. 돈치치 선수가 만약 안 나온다고 해도 이 경기는 조금 세크 쪽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불안한 경기긴 해요. 워낙 이제 수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수비가 좋은 팀하고 수비가 좋지 않은 팀하고 이제 붙게 되면 수비가 안 좋은 팀은 계속 연득을 허용하는 부분이고 수비가 좋은 팀은 연속 득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수비를 하고 당경 포지션에서 상대편의 약한 수비를 공략을 한다. 그래서 강팀이 수비가 좋은 팀이 강팀이라는 거죠. 사실. 네. 다음 경기 볼게요. 자, 일단 지금 클리퍼스도 폭풍 영입을 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점은 내일 깨너드 선수가 런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의문의 런입니다. 왜냐면은 이 경기 후에 충분한 휴식이 부여가 되고 백트랙도 아닌데 일단 런을 먼저 선언을 했죠. 그냥 뭐 관리차 런이다. 그러면 지금 뭐 에릭 고든 선수와 이제 하이랜드 선수 이런 선수들 지금 플럼리 선수들을 뭐 알자 선수들이죠. 영입을 하긴 했지만 내일 경기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자, 문제는 이제 변수가 오늘 경기에서 미러키가 레이커스 상대로 약간의 너무 쉽게 잡아내지 못했죠. 약간 그 체력적인 그런 정신적인 소모가 약간 있었다. 그 백투백이라는 점이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 경기에서 그 상대편이 레너드를 뺀다고 하면 우리도 뺀다. 뭐 그런 경기가 나올 수 있죠. 왜냐면 그 증거가 이제 뭐냐. 지금 해외 회당이 클리퍼스가 정배다. 이게 뭘 의미하죠? 이렇게 누군가 빠진다. 근데 누군가 빠진다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전적이 많은 선수가 빠지는 게 맞겠죠. 콤보 선수가 만약에 이 경기에 결정한다면 굉장히 그 경기는 어려워진다. 물론 이제 콤보 선수가 나오지 않았을 때도 미러키가 굉장히 승률이 좋은데 어 굳이 콤보 없는 뭐 미러키를 가기는 찝찝하죠. 그래서 이 경기가 내일 이제 콤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자 내일 경기에서 콤보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오바로 접근할게요. 최근에 그 콤보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그 야투 감각도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백투백이면 어느 정도 체력적인 부침이 있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부분을 충분히 클리퍼스가 공략해 줄 수 있다. 최근에 그 레너드 선수가 조금 이제 야투적으로도 좀 떨어진 부침이 보이는 부분이죠. 그리고 턴오버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레너드 선수가 어느 정도 이제 지쳤다고 생각하고 이제 빼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수비적인 부분은 당연히 약해지겠죠. 하지만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나머지 그 선수들 그 밑에 벤치 자원들이나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가 에이스 상대 그 양쪽에 에이스가 빠지고 나머지 선수들이 달리는 경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이 경기는 오버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다음 경기 볼게요. 아, 다음 경기 없네요. 이제 이게 마지막 경기인데 자, 저는 이제 이 경기가 이제 내일 경기에서 봤을 때 이 경기가 이제 단폴이죠. 그러면 이 경기는 이제 콤보의 결장 여부를 보고 이제 저는 어, 주력은 내일 아침에 라인업이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되면 그때 게시판에 이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경기도 이제 단폴 경기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저는 오바 쪽이 가장 좋아 보이는 선택이 아닌가. 뭐 콤보 선수가 나온다고 해도 만약에 안 나온다고 해도 이 경기는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느바를 가서 뭐 개같이 사망했을 경우에 오바의 선택지를 좀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에 이제 라인업을 보고 주력을 게시판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2월 달에 별로 흐름이 좋지 않은데, 일단은 뭐 승률을 5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5할로는 이제 부족하고, 일단 6할을 목표로 삼아야겠죠. 2월 달 안에 6할로 가는 거를 목표로 삼고, 신중한 픽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먹을 수 있는 그런 상쾌한 주말을 열 수 있는 그 픽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 돈을 소중히 하시고 신중한 픽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